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에는 도커 입문 이미지 생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충성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이미 도커 레지스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을 주로 이제 사용해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거고요. 원하시는 이미지를 만든다기보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아마 요거는 목차를 설명드리기보다 하나씩 직접 해보시면은 좀 더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서 그 설명대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기 위한 미리 준비해 놓은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환경이라는 게 별도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VM에서는 이제 뭐 메모리라든지 뭐 사운드 카드라든지 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셋업을 하잖아요. CPU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지에서는 그런 것들 다 없고요. 그냥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기 위한 파일들의 총 집합을 만드는 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컨테이너의 상태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어떤 컨셉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도커의 파일 시스템은 단순하게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A라는 파일이 있고 그 하나의 레이어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레이어를 씌우면은 거기다가 또 파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커 풀이나 도커 런을 했을 때 이미지를 다운받으면은 하나로 쭉 받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져서 쭉 받아오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도커의 이미지들이고요. 그 이미지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레이어에 있어서는 그냥 읽기만 가능하고요. 컨테이너로 실행했을 때는 거기다가 쓰기 가능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구조를 보면 대충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베이스 이미지라고 썼는데 베이스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리눅스 커널만을 사용하기 위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루트 fs가 있고 그 위에다가 베이스 이미지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한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한 단계씩 뭔가 파일을 계속 추가해 나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리눅스 이미지에 기본적으로 깃이 없거든요. 잠깐 데모를 해보면 여기에서 제가 클리어를 하고 도커런 우분투 레이티스트 메쉬를 실행했을 때 네, IT를 안 붙여줬네요. IT를 붙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배시를 실행했는데 여기에는 깃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깃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깃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면요. 지금 우분투 이미지가 설치된 것까지가 여기서 보시는 루트 fs와 베이스 이미지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로 실행되는 순간에 저 초록색 부분, 라이터블한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고정시켜서 이미지로 만들면은 그 부분도 이제 리드 온리로 사용이 되는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볼 부분은 요 이미지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고요. 그 컨테이너 안에서 깃을 설치한 다음에 그 깃을 설치한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깃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리어하고 제가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우분투 레이티스 혹은 이제 요거는 이제 뒷부분 태그인데요. 16.04가 레이티스랑 똑같은 의미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 보네요. 지금 아마 최신 버전이 16.10으로 바뀌어서 이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업데이트가 있어서 새로 하나 뭔가 받아온 것 같아요. 어쨌건 네, 레이티스트든지 16.04든지 뭐 편하신 거 쓰면 되고요. 요 안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우리가 다운 받아온 요 우분투 16.04라는 이미지 그 상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VM에서도 이미지 파일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뭔가 어떤 작업을 했던 간에 다시 처음 상태에서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다 지워지고 처음 상태로 실행이 되는 것처럼 도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하셔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apt-get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apt-get 업데이트가 이제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는 건데 이건 아마 설문 보시니까 다들 사용해 보신 것 같아서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도커 이미지에서 요 패키지 매니저의 리스트를 불러오는 건데 이게 최신 사항이 아니면 잘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pt-get 업데이트를 먼저 실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 파일이 좀 커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할 것은 이제 깃을 설치할 건데요. 네,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다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설치가 된 건 아니고 이제 패키지 최신 목록 갱신했고요. 여기서 apt-get install 깃을 하면은 apt-get install 깃을 하면은 깃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설치를 정말 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Y를 쳐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걸 한 번 더 하긴 할 건데 네, 좀 지루하셔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별도로 이거 하는 동안에 컨테이너에 아무것도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별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커를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이 안에서 제가 지금 루트로 가서 루트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a.txt, b.txt, c.txt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나갔다가 다시 우분투를 실행을 하면은 저 디렉토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였지? 네, 이렇게 깃을 설치를 했는데 제가 이 컨테이너에서 나가버리는 순간에 그 사항은 저장이 되지 않고요.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우리가 컨테이너를 실행했을 때 그 안에서만 뭔가 파일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 부분은 이 인스톨 깃이라는 부분은 내가 작업한 내용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죠. 컨테이너가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저장을 하시려면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깃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깃을 쳐보면은 버전이라는 명령어가 네, 있네요. 그래서 깃 버전 2.7.4 해가지고 깃이 잘 설치된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깃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별도의 창에서 한번 지금 잠시만요. 제가 1번 ABECC087 지금 얘가 제가 작업하고 있는 컨테이너죠. 나머지는 지워버릴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컨테이너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에는 이제 재미있는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도커를 좀 써보시면 깃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풀하고 나중에 또 푸치라는 것도 있고요. 도커 diff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diff라는 게 우리가 어떤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더 띄워볼게요. 도커 우분투를 띄워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제가 아직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겠죠. 그러면은 도커 ps에서 이게 지금 방금 만든 거거든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도커 diff를 쳐보면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우분투 이미지로부터 요 컨테이너 사이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지금 cd 루트로 가서 여기다가 a.txt를 만들어 볼게요. 3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돌아와가지고 같은 docker diff라는 명령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컨테이너 안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다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렉토리 내용이 바뀌었다고 뜨는 거고요. A는 아마 파일이 어펜드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diff를 쳐보면은
우리가 다운받은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에서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클리어를 해보고요. 도커 ps 해보면은 요 A, B, E, C, C 요 컨테이너 안에서 우리가 아까 깃을 설치했잖아요. A, B, C, C087 여기서 깃을 설치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diff를 뜨면은 깃을 설치하는데 사용했던 모든 파일이 다 나오겠죠. 잠시만요. 네.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도커 diff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된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쭉 그냥 파일들이 있는 거고요. 깃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설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리어를 해보고요. 아마 네, comit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도커 ps 쳐보고 도커 commit 하고서 컨테이너 이름, 내가 저장하고 싶은 현재 컨테이너 이름을 쳐줍니다. 그러면은 abecc0875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registry, 이거는 이제 새로 저장할 이미지의 이름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우분투에다가 깃이란 이름을 붙여볼게요. 요건 이제 뒤에 태그를 붙이는 건데 깃이란 태그를 붙여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엔터를 치면은 뭔가가 나왔죠. 뭔가 값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커 이미지스를 해보면은 뭔가 많이 있네요. 제가 깃으로 그랩 깃으로 필터링을 해서 보면은 우분투의 깃 태그를 가진 이미지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EA437이 아까 전에 봤던 여기에 어디 갔냐? 여기에 출력된 그 해시 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컨테이너에서 깃을 설치하고 거기서 봤던 변경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저장을 해서 이미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컨셉으로 보면은 이제 이 초록색 부분, 쓰기 가능했던 초록색 부분을 빨간색 부분으로 고정시켜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깃이 설치된 상태의 이미지로 들어가서 깃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한번 우분투로 우분투를 실행해 볼게요. 16.04로 가면은 깃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docker run -it ubuntu git bash를 실행해 봅니다. 오타가 났네요. 네. 우분투 git을 실행하면은 제가 만든 이미지에 접속을 한 거고요. 여기는 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변경사항을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첫 번째 실습은 이거를 그대로 할 건데요. 네. 잠시만요. 첫 번째 실습은 제가 이거를 하나 별도 문서로 만들어서 잠시만요. 네, 여기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어떻게 할지. 커밋을 할 거고요. docker run -it 우분투 16.04 대시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apt-get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apt-get install -y y를 하면 이제 중간에 물어보는 게 안 나오거든요. 깃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도의 창을 하나 띄우셔가지고 터미널 하나 더 띄우셔가지고 거기서 docker diff 요 컨테이너의 아이디를 PS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걸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docker diff 컨테이너 아이디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docker commit 컨테이너 아이디 그 다음에 우분투 git 이렇게 쳐주시면은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깃을 한번 설치된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docker run -it ubuntu git bash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커서가 바뀌면 깃을 한번 실행시켜서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가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첫 번째 실습으로 하고요.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시려면 터미널 창이 2개가 필요하고요. 잘 안 되시면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달러 표시는 여러분 터미널이고요. 저 샤 표시가 도커 안쪽에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게 지금 1억 작업을 하신 거고요. 우리가 베이스 이미지라고 하는 게 우분투 16.0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컨테이너로 실행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초록색 부분에 라이터블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레이어를 만든다는 건 컨테이너 실행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컨테이너를 종료하는 순간 삭제가 되는 거죠. 물론 컨테이너를 종료한다고 꼭 삭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어쨌건 거기에만 남아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미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 상태를 이제 비교를 한 게 처음 상태랑 우리가 변경한 사항을 비교를 한 게 diff 명령어고요. 그거를 커밋한 게 우리가 만든 우분투 콜론 git이라는 이미지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도커 파일로 다시 만들어 볼 건데요. 같은 내용을 하는 도커 파일로는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네, 도커 파일은 우리가 이미지 생성 과정을 기술을 한 도커 전용 DS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만들어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요거는 우리가 했던 작업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주면 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도커 인트로덕션 여기다가 바로 도커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도커 파일이 하나 생겼고요. 제가 여기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도커 파일을 켰고요. 그러면 여기서 from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도커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우분투 16.04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컨테이너를 실행했던 그 이미지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run은 이 위에서 실행할 명령어를 의미합니다. apt-get update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run을 해서 apt-get install -y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 옵션이 없으면 중간에 물어봐서 빌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y를 꼭 붙여주시고요. git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커 파일은 다 끝이 난 거고요. 이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해서요. 저장을 하면은 네, 임시 파일은 지워버리고요. 저장을 하면은 도커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커 빌드 -t 우분투 git2라고 줘볼게요. git02라고 줘볼게요. 그리고서 점을 찍어줍니다. 이 점의 의미는 지금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도커 파일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t는 이 이미지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분투 콜론 git02를 적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서 git을 설치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 이미지 안에 들어가서 커밋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커 파일이라는 별도의 DSL을 사용해서 그 과정들을 미리 다 적어 놓고서 빌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커밋이나 명령어를 쓰는 일은 거의 없고요. 이런 식으로 도커 파일을 만들고 나서 빌드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도커 콜론 02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분투 콜론 02, git 02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디렉토리에 도커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from 우분투 16.04를 만들어 주고 run apt-get update 그 다음에 run apt-get install -y git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렉토리 나오셔서 도커 빌드 -t 우분투 git 02 닷을 찍어주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게 이제 두 번째 실습이고요. 요거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아마 다 잘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도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도커 파일을 만드는 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도커 파일을 이제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잠깐만 요 깃이 잘 됐는지 한번 설치가 됐으니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ocker run -it ubuntu git 02 배시로 들어가 보시면은 깃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다들 요거까지 보셨어야 됩니다. 네, 보셨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봤던 도커 파일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from이랑 run밖에 없는데요. 도커 파일에는 더 많은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from인데요. from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 베이스 이미지를 지정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rom이라고 치시고요. 띄우고 이미지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분투 16.04를 사용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미 만든 이미지를 적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우분투 16.04가 아니라 우분투 git을 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우분투 git이라는 이미지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파일을 추가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 도커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랑 같은 디렉토리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내용을 도커 이미지에다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이제 add를 쓰고 추가 파일을 지정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도커 이미지 안에서 어디에 추가가 될지를 결정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data.txt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tmp 아래에 data.txt로 추가를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원하시는 대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단,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파일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디렉토리를 참조를 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루트에 어떤 파일을 참조하고 싶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run은 방금 보셨다시피 도커 이미지를 실행을 해서 실제로 명령어를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들어가서 apt-get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apt-get 인스톨을 했듯이 컨테이너를 실행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명령어를 실행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배시를 띄워서 실행하진 않고요. 그냥 바로 프로세스로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apt-get 인스톨을 실행하고 apt-get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인스톨 git을 하면은 git을 설치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y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사용하더라도 중간에 인터랙티브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랙티브한 메시지가 꺼지도록 옵션을 주는 게 보통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지정을 하고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워크dir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는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건데요. 여기 작업 디렉토리라는 거는 run 명령어가 실행되는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add에서 보셨던 add를 사용해서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그 파일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그 디렉토리를 적정하게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env라는 것은 환경 변수 값을 미리 지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컨테이너를 많이 실행해 보셨을 건데 거기서 -e 옵션을 사용했던 걸 보셨을 거예요. 그 -e 옵션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어떤 환경 변수의 기본 값을 미리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awesome bar라는 환경 변수에다가 foobar라는 값을 지정해 둔 거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e 옵션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옵션이 그대로 사용이 돼서 이미지가 실행이 됩니다. 익스포즈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서버를 그 포트를 지정하는 거고요. 이 포트를 지정을 하면은 도커가 자동적으로 포트를 오픈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깥쪽에 열리는 포트까지는 포트가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p 옵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포트를 적어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을 사용하더라도 -p 옵션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대신에 이 옵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도커가 자동으로 이 포트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포트를, 그러니까 도커 파일을 보고서 이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3000번 포트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지정해 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cmd는 도커를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실행될 명령어를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셨지만 여기서 도커를 실행할 때 우분투 16.04에다가 뒤에다가 아무런 인자도 주지 않으면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에는 기본 명령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시를 주면은 이게 네, 여기 잘못 쳤네요. 여기서 이제 치면은 배시가 지정이 돼 있긴 한가 보네요. 네, 배시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옵션을 주지 않아도 배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 명령어를 주는 거고요. 여기다 다른 명령어를 주게 되면 다른 명령어가 기본 값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건 이제 충섭님이 준비해 주신 파일이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실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는 아직 올려두지 않아서 지금 바로 깃으로 제 저장소에 올리고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은 제 깃허브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리포지토리 뭐라고 할까요? 네, 도커 튜토리얼 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깃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주소는 제가 이따 올려놓긴 할 텐데 github.com/docker tutorial로 접속하시면은 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거는 요 도커 파일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간단하게 요 이맥스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RB를 보면은 간단하게 충섭님이 시나트라로 만들어 놓으신 웹서버가 있고요. 여기서 저는 이 내용들을 없애고 헬로 월드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루트로 들어왔을 때 헬로 월드라는 것을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도커 파일을 한번 같이 볼게요. 도커 파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충성님은 add 대신에 copy라는 명령을 썼고요. 이게 copy랑 add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아마 둘 중 하나가 압축까지 풀어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opy를 그대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테이너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섭님은 지금 루비의 2.3 슬림이라는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gem 파일을 복사를 해서 도커 이미지 안에 특정한 디렉토리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들 인스톨을 한대요. 이 번들 인스톨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언어마다 패키지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루비에서는 이제 번들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들로 먼저 의존성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익스포즈를 4567로 잡아주고 cmd는 이제 서버를 실행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디렉토리가 -t 이제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이름은 제 이름을 줄게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업로드까지 해볼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름에는 학교 도커 튜토리얼 주고 점을 찍어줍니다. 점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도커 파일의 명령어들에 따라서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하나씩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루비 2.3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그리고 파일들을 복사를 하고 번들 인스톨로 루비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빌드까지 금방 끝난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이 명령을 참고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run -rm -p를 주고요. 제가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 이름으로 한번 넣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루비 서버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접속을 하면은 네, 헬로 월드라고 앞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수정한 내용이 네, 여기서 app.rb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도록 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커를 가지고서 루비 서버를 띄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루비를 모르고서 하시려면은 도커 없이 루비를 모르고서 하시려면은 아마 지금 요 강의만큼의 시간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요 프로젝트를 참고하시면은 바로 띄워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수정한 내용까지 업로드를 해서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깃에 올라갈 거고요. 네. 뭐 가능하시면 도커 파일을 직접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소를 제가 슬라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저장소를 깃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깃이 없으시면은 여기 저장소에 클로노와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긴 하거든요. 적절한 방법으로 로컬에 받으시고요. 그리고 한번 도커 파일은 가능하면 직접 작성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빌드까지 하시는데 빌드 하실 때는 빌드 명령도 제가 여기 적어 놓을게요. 도커 빌드 t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아이디를 적어주시고요. 이 아이디는 도커 레지스트리에 실제로 가입을 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신 아이디나 유니크한 값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너무 짧거나 그러면은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도커 튜토리얼이라고 붙이겠습니다. 튜토리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을 찍어주시면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도커 파일을 뭐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되고 잘 안 되실 것 같으면 그냥 거기 있는 도커 파일 사용해서 도커 빌드까지 해보시고 서버까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장소에 아마 서버 띄우는 명령어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거기서 이미지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4567 서버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지금
리눅스 서버가 가상 머신으로 띄워져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네트워크 설정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그냥 CURL 명령어 같은 걸로 접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진행하시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마지막 실습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다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요 아이디로 이름을 만드신 거고요. 제가 그거에 앞서서 하나 팁을 드리면은 저 이미지 이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도커 이미지스 그랩 치면은 제가 만든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도커 레지스트리 아이디를 하나 만드실 건데요. 근데 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요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도커 태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커 이미지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레이티스트 지정해 주고 앞에 제 이름이 빠졌네요. 뭐라고 해볼까요? 네. 학교 도커 abc 뭐 레이티스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도커가 이미지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럼 제가 도커 이미지스에서 그랩으로 찾아보면은 도커 오타가 났네요. 네, 오타가 났는데 어쨌건 도커 abc라는 이미지로 이름을 바꿔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 바뀐 건 아니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이미지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커 튜토리얼도 그대로 있고요. 혹시 이름을 바꿀 일이 네, 오타가 나서 혹시 이름을 바꾸실 일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도커 태그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깃을 설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커 파일을 만드는 것들은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컨테이너를 만들고 수정을 하고 그걸 커밋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도커 파일에 한 줄 한 줄 적은 것들이 실제로는 컨테이너로 실행을 해서 거기서 그 명령어를 실행하고 이미지로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 새로운 이미지로부터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거기서 그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래서 다시 이미지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커 파일에 10줄을 쓰셨으면 실제로는 10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커 파일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명령어를 여러 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한 줄에다가 그 앰퍼센트를 2개 붙여가지고 한 줄에 명령을 여러 개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커 파일의 한 줄 한 줄이 다 도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의 레이어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금 본 거랑 같은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하게 이미지가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cmd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뭐 레일즈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이제 시나트라라는 프레임워크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본 건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띄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볼 건요. 도커 레지스트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를 올리는 작업입니다. 도커는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커 허브라고도 하고요. 원래 이제 이름이 레지스트리였는데 허브라고 이름을 바꿔서 hub.docker.com으로 들어가시면은 요 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그래서 바로 사인업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사인업을 너무 오래 해봐서 요 과정까지 추가로 진행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지금 바로 가입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ub.docker.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있는 아마 오른쪽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오른쪽에 있거나 가운데 있는 사인업에다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이메일을 넣어주시고요. 이 아이디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사용한 아이디랑 같으면 좋고요. 혹시 그게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아이디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시고요. 아마 바로 가입이 되시면은 이제 사인인을 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잠깐 사인업 하시는 거를 한 2분 정도 기다리고 제가 제 아이디로 이미지 올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소는 hub.docker.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적어 놓을게요. 네, hub.docker.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올리고 그거를 다른 곳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도커 이미지 용량이 상당히 큰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다 올릴 수 있으니까 뭐 크기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제 로그인을 하고서 이미지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올리려면 먼저 이제 도커 이미지 저장소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도 이제 깃이랑 되게 비슷하죠. 먼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오른쪽 위에 Create Repository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이미지를 저장소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커 이미지를 올리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 아이디고 그 뒤에다가 이미지 이름을 하나 정해줍니다. 도커 튜토리얼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같은 이름을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여러분 아이디 아래에 만들어지는 거라서 같은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만들고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이 비지빌리티는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선택할 수 있는데 프라이빗은 여러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블릭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건데 프라이빗은 이제 한 개까지 무료인데 그 이상을 사용하시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퍼블릭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퍼블릭으로 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저장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요 이름을 가진 도커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푸시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요. 도커 ps 클리어를 할게요. 클리어를 하고 도커 로그인을 하시면은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입력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저도 뭐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허브에 가입하셨던 그 패스워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제 로그인 석시스드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여기다가 푸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만든 이미지는 이제 낙교 / 도커 튜토리얼인데요. 도커 이미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도커 이미지스 그랩에서 제가 만든 이미지가 여기 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커 이번에 푸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받을 땐 풀을 사용하셨죠. 그럼 이번에는 푸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를 여기에 올릴 수 있습니다. 도커 푸시 낙교 도커 튜토리얼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태그는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웨이티스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서 엔터를 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이미지가 도커 레지스트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레이어들이 요거 하나하나가 다 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다 일일이 올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한 대충 10줄 됐은 것 같던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이게 다 지금 요 저장소에 올라온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태그에 들어가 보시면은 레이티스라는 이미지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109메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로컬에서 방금 만들었던 이미지를 삭제하고서 실제로 실행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커 이미지스 바로 지워볼게요. RMI가 이제 지우는 명령어거든요. 낙교 도커 튜토리얼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ABC라고 만들었던 것도
지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도커 이미지스 그랩 abc. 네, 요게 남아 있으면은 어차피 로컬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 지워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F를 써서 강제로 지워볼게요. 도커 이미지스 튜토리얼 도커. 혹시 네 관련된 이미지는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네,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 로컬엔 더 이상 이 이미지가 없지만 요걸 이제 도커 풀을 사용해서 다시 받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도커 풀을 사용해서 이미지가 제대로 안 지워진 것 같아요. 도커 rm fa38이 지워주고 도커 이미지스 이걸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딜리티드 쭉 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서 제가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 로컬에 이제 이 이미지가 없는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이걸 복사해서 다운로드 받아보면요. 지금 원래도 이그지스티드는 아까 루비 부분은 이미 제 로컬에 가지고 있어서 이미 있다고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제가 올렸던 이미지가 다시 로컬로 들어온 거고요. 도커 이미지스 그랩 해보면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서 4567 해서 도커 런을 해보면은 다시 우리가 만들었던 서버가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시고 싶으면 제가 올린 걸 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올린 다음에 지우시고 해보셔도 되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다른 컴퓨터에서 이걸 다시 해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이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진행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시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네. 쉬는 시간 겸해서 5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3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